네, 조금 전에 속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내년 1월에 북한 측에 대화를 제의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주가 좀 고점을 형성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4년 만에 최고치 3,200포인트 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헬로우 차이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박세진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에 주목해 볼까요, 대리님? 예, 최근 들어서 후방통 관련해가지고 모든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한 번씩 다 소개가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금 최근에 금융주가 장세를 계속 이끌고 있고, 인프라 관련 투자주들이 계속 강세를 시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이제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중국이 이제 앞으로 집중 육성할 만한 산업군들을 계속해서 좀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중에 저희가 상해 자동차 라든지 장성자동차와 같은 굵직한 업체들은 많이 좀 다뤄봤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부품업체,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어디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좀 성장에 대한 가도가 좀 크게 열릴 수 있을 만한 화역 자동차 시스템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중국의 자동차 부품업체, 그 중에서도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화역 자동차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우리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자동차 업체들 몇 군데 좀 우리 또 이 시간에 알아봤었고, 자동차 부품 쪽은 처음인데요. 또 이 분야는 우리 기업들이 긴장할 만큼 기술력이 많이 진보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말씀해 주시는 이 기업은 어떤 부품을 주로 만들고 있는지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화역 자동차 시스템 어떤 기업인가요? 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세계 시장 역할로 넘어가는 국면에서 자동차는 필수 소비재로 거의 이제 치부가 되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가장 큰 소비 섹터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조업도 엄청나게 팽창이 됐었던 거고요.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역시 중국 시장을 가장 큰 시장으로 생각하고 지금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또 중국의 자동차 시장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사실 후광통 관련해서도 가장 큰 매매 아이디어를 여기서 많이 뽑아냈었습니다. 차트를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현대차와 삼성화재로 사실 후광통 관련된 투자의 아이디어를 많이들 거론을 했었죠. 현대차가 10년 동안 혹은 더 긴 20년의 기간 동안 놓고 봤을 때 현대차의 상승률보다 실제로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마이카 열풍이 불게 되면서 보험 가입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보다 삼성화재 보험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게 주가로 좀 자리매김을 했었다라는 내용은 많이 좀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차트를 더 얹어볼게요. 현대모비스의 차트도 함께 같이 살펴보시죠. 과거 20년 동안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삼성화재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의 차트를 추이를 좀 놓고 보면, 현대차의 상승률보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보험 가입률이라든지 보험 시장의 확대를 통해서 삼성화재가 더 큰 주가 상승률을 이끌어냈었고요. 그거보다 더 큰 주가 상승률이 어디서 나왔냐 보면은 현대모비스에서 발생이 됐다라는 걸 저희가 차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상에 이 파란색 선이 현대차, 보라색 선이 삼성화재, 이 주황색 선이 현대모비스의 주가 추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국의 자동차 시장에서도 실제로 상해차라든지 장성자동차 같은 완성차 업체들의 앞으로의 성장도 저희가 기대를 분명히 해봐야겠지만, 여기서 엄청나게 급속도로 커져가는 중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파생되는 주변 시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죠. 이 전 세계 자동차 생산 국가의 탑10 국가를 좀 살펴보면, 중국은 명실상부한 이제 세계 1위 자동차 생산 국가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이미 2013년도에 생산 2천만 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 세계 최다 생산의 기록을 갈아치웠죠. 그거에 더불어서 중국의 2천만, 그리고 또 하나의 2천만이 주는 숫자의 의미는 자동차 소비에 관련된 숫자입니다.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최초로 그 생산 2천만 대 그리고 소비 2천만 대의 그 엄청난 숫자를 좀 중국의 그 자동차 시장이 보여줬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국 시장은 더 이상 그 뭐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실제로 세계의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산을 해내는 그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만들어냈던 그 자동차 전 세계 그 글로벌 공장들의 자동차 생산 대수만큼 실제로 1년 동안 중국에서는 자동차 소비가 그만큼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앞으로 그 중국의 개인 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동차 그 시장 허용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 확대가 되면서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으로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의 완성차 시장은 이토록 생산이든 소비든 그 공장과 시장 모두 그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의 부품 시장은 어떤가 살펴봤더니, 중국에는 아직 그 다른 업종과 다르게 그 전 세계 그 대표 기업으로 내세울 만한 중국의 부품 업체가 아직 없더라는 겁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자동차 부품 업체라고 하면 글로벌 이제 3대 메이커로 많이 뽑는 게 독일의 보쉬, 일본의 덴소, 뭐 미국의 비스테온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그 다시 보여드리는 표를 보시면 전 세계 탑10 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그 기업들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저희 뭐 친숙한 기업인 현대모비스가 한 8위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보쉬라든지 덴소, 앞서 말씀드렸던 뭐 그 비스테온이라든지 존슨 컨트롤, 뭐 이런 회사들은 지금 계속해서 그 글로벌 탑 티어 그룹의 명맥을 이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우리도 완성차 업체들의 그 현대차, 기아차 그룹의 필두가 좀 완성차 업체들이 앞서 끌고 나가는 전방 산업의 확대가 결국에 굵직한 그 자동차 부품 산업이라는 하나의 산업 헤게모니를 만들어냈다라는 부분, 여기서 그 중국의 전체적인 그 자동차 부품 시장의 확대 스토리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화역 자동차 시스템. 그럼 구체적으로 이 기업은 어느 정도 수준 반열에 올라와 있는 기업인가? 기업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예, 화역자동차 시스템은 중국의 그 대표적인 자동차 그 부품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드렸던 상해 자동차 그룹의 그 모회사격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관계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 개요 간단하게 좀 살펴드리면요, 중국 최대 종합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자동차 부품 그 생산 분야로는 뭐 금형 모델이라든지 자동차 전장 제품, 그리고 기능성 부품, 열가공,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뭐 이런 식으로 그 거의 전반적인 자동차 부품의 모두 생산을 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해 자동차 기업의 모그룹의 그 지원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객사 확장이라든지 가격 협상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국 전역에 19개 성시 자치구에 그 200여 개가 넘는 R&D 센터와 그 AS 센터를 좀 구축을 하고 있고, 해외에도 3개의 그 거점 점포를 좀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장 측면에서도 지금 거의 중국에서 단연 1순위 그 자동차 부품 업체로 저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 신재생 에너지, 그 신에너지 자동차 엔진 분야에도 진출을 하는 등 사업 다각화 쪽에 좀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 비중하고 뭐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뭐 사실 화역 자동차 시스템 깔끔하게 부품 쪽에 96%가량의 매출 비중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6가지의 주요 사업 부분으로 좀 나눠지게 되고요. 가장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부분 쪽은 그 자동차 내외 부장식품,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쪽과 그 전장 제품 쪽에 그 매출 확대가 좀 두드러진다라고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 상해 자동차를 위시한 그 또 상해 GM이라든지 상해 폭스바겐 대부분의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그 내부에 그 조인트 그 합작법인으로 그 자체 법인을 좀 설립을 해서 중국 안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역별 매출 구조 살펴보면 국내 비중이라고 해서 그 중국 내 생산 비중이 98%를 차지하지만 이 부분이 반드시 이제 뭐 로컬에 치중해져 있다 이렇게 의미를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중국 안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그 완성차 업체들을 보면 이 로컬 비중이 98%라고 하더라도 매출처는 충분히 좀 다변화돼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처를 한번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상해 자동차 관련된 매출 비중이 과거에 한 73%, 한 10년 전을 따져보면 73%에 육박하던 게 최근에는 60%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가 늘어났냐면 뭐 상해 GM이라든지 상해 폭스바겐 같은 이제 중국 내 들어와 있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그 매출처 다변화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과정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우리 모비스와는 좀 다르게 그 모그룹과의 매출 비중이 그 절대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출 구성으로 따져보면 모비스보다 좀 우수한 그 매출처 다변화가 좀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지 영업이익률 자체도 크게 좀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 뭐 주식 이야기를 할 때 뭐 제조업보다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중국 내부를 봤을 때는 중국의 그 자동차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라는 입지 또 많은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 유수의 기업들이 중국 내에 공장을 갖고 싶어 한다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화신 자동차 시스템에 있어서는 참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중국판 현대모비스 그러면 현대모비스 같은 우리 기업과 한번 비교를 좀 해볼까요? 예, 그러면 저희가 우리의 그 아까 성장 스토리 모비스와 현대차의 차트를 길게 펼쳐놓고 처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시장이 먼저 확대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생산 공장 자체가 그 상해로 전 세계 자동차 그 글로벌 업체들의 그 생산 기지가 밀집해 있다라는 부분은 부품 업체의 기술력 향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매출처 다변화에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업체들 뭐 대표적으로 모비스를 위시한 그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과 비교를 해보기 전에 자동차 시장부터 한번 좀 살펴보시죠. 그 상해차와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벌써 상해 자동차의 시가총액 수준이 그 33조 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기아차, 현대차가 지금 35조 원 가까이 좀 시가총액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시가총액 비중으로는 상해차가 현대차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매출액 성장률을 봤을 때 중국의 폭발적인 그 자동차 소비에 대한 증가에 그 힘입어서 상해차 사실은 이 부분은 전 세계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가는 모멘텀이 되지만 로컬 업체가 가장 그 수혜를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죠. 매출액 성장률로 보자면 현대기아차의 매출액 성장률과 상해자동차의 매출 성장률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여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해자동차 쪽에 오히려 좀 그 저평가 매력을 좀 강하게 불어 넣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동차 시장, 그 완성차 업체 시장이 이렇게 좀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모비스와 앞서 말씀드린 그 상해차 그룹의 현대모비스 역할을 하고 있는 화약자동차 시스템은 밸류에이션이 얼마나만큼 차이가 나냐 살펴보자는 거죠. 시가총액 지금 7조 3천억과 24조 수준입니다. 이 부분이면 앞서 말씀드렸던 완성차 업체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비슷해져 있는 상황인데 반해서 화약자동차 시스템과 현대모비스는 지금 엄청난 시가총액 차이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앞서 다시 보셨던 것처럼 매출액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매출액 성장률 화약자동차 시스템이 20%가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상해자동차 10%대로 확인을 하셨죠. 영업이익률도 상해자동차가 5.6%대, 그 화약자동차 시스템은 그 2배가량인 10%대 영업이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뭐 현대차와 뭐 상해자동차도 비교를 했지만 현대모비스도 현대차보다 전통적으로 매출액 성장률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높았죠. 계속해서 이 부분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들보다 더 높은 파이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산업의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연유로 계속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완성차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그림에서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오히려 부품 업체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서두에 다시 돌아가서는 그 중국의 그 큰 자동차 시장 그리고 글로벌하게 가장 크게 지금 육성하고 있는 분야인 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팽창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이 내세울 만한 부품 업체가 없다. 그러면 중국이 이제 앞으로 향후 어떤 분야에 더 이제 지원이라든지 산업 육성에 열을 가할 것이라는 거는 저희가 어렴풋이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품 업체를 저희가 접근한다면 저한테는 이제 현대모비스보다 더 좋은 대안으로 화약자동차 시스템을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그 여지가 생겼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PER이라든지 뭐 PBR 밸류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현저하게 국내 업체 대비한 좀 저평가다라고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동차 부품. 올해 우리 증시에서도 아주 매력적인 분야였어요. 뭐 연비 경쟁이라든지 이런 그 자동차 업계 이슈들이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위기일 수 있지만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논리들 또 우리 국내 주식에 적용이 됐었는데요. 중국의 화력 자동차 시스템 앞으로 성장 잠재력 아주 높겠다는 생각이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좀 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투자로 좀 매력적이라고 좀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포인트와 함께 가격 제시해 주시죠. 예,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액 성장률이라든지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지금 고속 성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고 앞으로 중국의 자동차 전체적인 시장 확대와 함께 궤를 맞춰서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부품업체들도 사실 이 부분은 항상 겪었었던 부분인데 자회사의 부진은 사실 부품업체들 특히 이제 모회사의 부진이죠. 모회사인 완성차 업체들의 부진이 자회사로 연결되는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앞서 앵커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올해 자동차 부품업계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돌이켜보면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처 다변화, 이제 매출 비중이 특정 업체한테 쏠려 있는 업체들보다는 이제 글로벌 매출처 다변화가 이제 여러 완성차 업체로 분산되어 있는 업체들이 주가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도 각광을 좀 받았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측면들이 오히려 국내 현대차 그룹을 기반으로 한 부품업체들에 비해서 화력 자동차 시스템에 있어서는 굉장한 좀 강점으로 자리가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뭐 매출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률은 계속해서 좀 확보가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재무적으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재무적인 모든 숫자들은 우상향하는 비율로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유동성 장세를 위시한 업종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났을 때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국면에서는 이런 화력 자동차 시스템과 같은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들은 반드시 외국인들의 매수 바구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업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대 한 15.6위안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좀 꾸준하게 저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가격대로 보여지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22위안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업체 대비한 밸류에이션 피어 그룹의 좀 궤를 맞추는 부분 그리고 중국의 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고려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30위안 이상까지도 좀 주가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헬로 차이나였습니다. 마켓 이마 기장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